안녕하십니까, 주마카세입니다. 자, 요즘 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아주 불안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던, 특히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 상승 랠리, 그 이후에 만든 이 고가 박스권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가에서 다소 불안하게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금일 이 박스권 하단까지 일시적으로 시장 무너지는 듯한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장중에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오늘의 저가는 올 봄이죠. 3월 9일에 저가를 깨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약간의 지수 시장 끌어올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일시적으로 찔러 보았을지언정 박스권을 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달린 이렇게 고가의 윗꼬리 있죠. 이 윗꼬리 캔들 부근에서 이런 구간, 요런 구간 다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 밀리고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시장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개미가 팔면 결국 개미가 털린 건데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개별 종목이 시냇물이라면은 이렇게 시장은 큰 강물, 큰 강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큰 흐름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가 왜 개미로 하여금 매도를 하게 만드는지, 즉 개미로 하여금 시장 하락을 이끄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결국에는 시장 심리를 무너뜨리면서 하방으로 밀 거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 후자의 경우를 조금 더 믿는 편입니다. 즉 시장에서 개미가 털려서 간다, 개미가 털려서 안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양떼들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양떼 목장에 양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양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군가? 물론 양치기가 있겠죠? 이렇게 양치기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양들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양치기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개예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개 맞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치기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양들의 움직임을 만드는 이 개도 기관 혹은 외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내놓는 기사, 그리고 정책, 그리고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는 그냥 양이죠? 이런 순한 양들이 돼서 이들이 만드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많은 개미들이 매수를 했고 그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서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개인들이 승리한, 개인들이 만든 시장 상승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들이 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게끔 만든 그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현금 가치 하락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미들은 보통 현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사실 주식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크고요. 선물 시장보다 옵션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 시장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선물 시장이 커요. 그리고 이거보다 옵션 시장이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기가 있고 양치기 개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 그러니까 양떼들의 움직임을 주도합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현물 상승 랠리를 이끈 건 개미라고 칩시다. 개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주식시장으로 개미들을 불러들인 게 바로 그 양치기와 양치기 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양적 완화와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마치 트렌디함,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식을 사는 행위가 되게 남들과 함께하고 마치 뭐라도 되는 마냥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도 써가면서 기사를 뿌려댔죠. 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큰 수익을 냈을 겁니다. 이 선물과 옵션도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흐름이 나와야 상승과 하락이 나와줘야 여기서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들은 여기서 수익을 냈을 것이며 그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고 지금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들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다 보니 조금 많은 것들을 끄집어 왔는데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란 겁니다. 개인들이 팔아서 좋다, 개미가 털리면 더 간다,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을 바라볼 때처럼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의 이러한 논리는 시장 심리를 이용한, 그러니까 세력이 마음대로 종목을 가져노는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들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개인들의 심리를 불붙게 해서 시장을 크게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의 주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개별 종목에서는 세력이겠지만 이 거대한 시장에서는 세력일 수도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어마어마한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마치 과대망상 같고 너무 음모론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저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각자의 판단으로 남겨놓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저는 그 무언가가 시장을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려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주가가 상승을 해도, 그리고 주가가 횡보를 해도, 그리고 하락을 해도 이 과정에서 세력들은 자전거래를 굴리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상승 차트가 주봉이라고 봤을 때는 이 자전거래의 흔적은 바로 일봉에서 드러나고요. 아니면 이 상승 흐름이 일봉이었다라고 치면은 이 자전거래의 흔적은 분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조차 아니면 이 상승 흐름이 월봉이었다면은 이 월봉에서 자전거래의 흔적은 주봉, 그리고 그 아래 일봉, 이런 식으로 더 하위봉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즉 최근에 나온 이 고점을 찍고 나온 하락을 심플하게 도식화하면은 한 번의 하락, 그리고 반등, 그리고 두 번의 하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엘리엇 파동을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이 엘리엇 파동 역시 이렇게 큰 흐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잡아낸 흔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였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코스피 이 박스 저점 라인까지 밀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포 구간이 맞고요. 지금 오늘 장 보면은 괴랄할 정도로 주식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 힘든 장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주막하세가 생각하는 뇌피셜입니다. 자, 시장이 이 박스권 이탈할 것처럼 지금 무너졌어요. 이때 개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도주로 손실을 복구하자. 시장이 안 좋을 땐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주도주가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한 개미는 오늘 장 초반에 물려있는 종목이나 약한 종목, 보유 종목들 정리를 했을 거고요. 주도주로 갈아탔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냥 보유. 그냥 우리가 존버라고 하죠. 지금 매도, 손실이나 익절, 손실이나 수익을 확정 짓기에는 아까운 구간이다. 손에 못 대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존버를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 이 후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닿아 있는 상황에서 앞에 이러한 자전거래와 그리고 큰 흐름에서도 자잘한 파동은 언제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분명 시장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팔지 않아도 탈출할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존버, 보유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탈출할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영상에 담아드리던지 아니면 이번 영상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면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존버하는 게, 그냥 보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죠. 주도주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명분 하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강한 시세 나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 주도주로 갈아탄 돈들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기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옮겨간 개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하락장 때 주도주를 이끄는 세력들은 이렇게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도주로 갈아타는 상황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고 익절하는 방법을 쓰곤 하는데,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기존 보유주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종목들 있죠.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상승할 때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빠르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시장이 대세 하락장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자잘한 잔파동 내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면이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선 지울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지저분한 화면 유지한 채로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속이는 양치기들. 그 양치기가 누구라 그랬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한테 항상 거짓 정보를 뿌려대며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양치기들이 다시 한번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파동이 여기 말씀드렸던 단기적 상승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같은 하락장 때 주식을 팔거나 매도를 확정 지을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동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 무너지는 상황, 혹은 코스닥이 달리고 코스피가 무너지는 상황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잘한 1% 내외의 움직임 말고 실제로 시장이 2%, 3% 정도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1년 동안 차트 돌려보세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단기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생각해도 추가적인 돈 더 증시에 밀어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락장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환율 이슈도 있고요. 실제로 파동의 회귀 원리, 나중에 제가 멤버십 강의 때 파동의 회귀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파동의 회귀 원리 하에 시장은 크게 한번 세탁이 필요합니다. 싹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내용 나중에 영상 제작 계획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근거 하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이라고 하면은 1, 2주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월 단위예요, 월 단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중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락장 나올 수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자잘한 파동에서 상승 파동에서 수익 낼 것들 수익 내고 통장에서 돈 뺄 것들은 빼가면서 앞으로 나올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장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약간이라도 꼬리를 달아둘지 꽉 채운 음봉으로 시장 심리를 무너뜨리며 개인 물량들 더 받아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도 예측을 했을 때 맞고 틀리고 하는데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는 기준이 있으면 대응이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 우리를 누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애들이 왜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지, 그리고 언제나 큰 흐름 속에도 자잘한 흐름이 있다는 것, 이러한 거 명심하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이 되겠고요. 이러한 개인의 근거가 있다라면은 차트 분석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장은 거시적 흐름 그리고 정책이나 이슈로 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시장도 차트로 많이 분석하고 꽤나 높은 확률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차트 분석으로 내용을 좀 담아보려 했는데 이 차트 분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준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차트 분석하는지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진짜 많이 힘든데 영상이 올라가면 오후장에 올라가게 되겠죠. 내 종목은 시장 빠질 때는 계속 빠지고 시장이 좀 반등해줘도 내 종목은 이상하게 안 오르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 무언가의 의도가 담긴 행동입니다. 갈놈은 결국 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